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모든 분들의 고민이자 평생 숙제인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종잣돈 모으기인데요. 돈을 버는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 있어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여유가 없고 월급이 들어온 날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계사님 돈 많이 쓰셔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 되어버리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지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그 개인 재산에 대해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작성하시나요?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재무상태표라는 건 개인의 자산하고 부채의 현황이고요. 손익계산서라는 건 1년 동안 수입 및 지출을 나타내는 표예요. 근데 이걸 제 개인적으로 작성하고 있진 않아요. 대략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 돈도 많고 빚도 많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회계사, 세무사 하는 분들이 이런 걸 안 하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우리가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의 현금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 현황 분석이 첫 번째로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무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1억 모으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할지,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실행한 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 이걸 잘했고 못했고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나서 다시 실행하고, 이런 방법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실행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현재 내 상태를 파악해서 체크하는 것, 그게 이제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쁜 옷을 사러 가도 내 몸의 체형을 모르고 아무거나 사면 딱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현 상태를 분석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요즘은 그래서 카드를 많이 쓰니까 카드 내역을 보면 대략 다 알 수 있는데요.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 뱅크 샐러드라는 그 어플을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쓰고 있어요, 엑셀러드. 진짜요? 네, 쓰고 있어요. 본인만 아는 거 본인만. 나 모를 줄 알았는데. 이게 말씀하십시오. 가계부 어플인데요. 카드를 연동하면 그동안에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뭐 교통비를 어느 정도 썼고 쇼핑을 어느 정도 했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뭐 이런 걸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류가 되니까 한눈에 딱 통계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툴이 좀 알아서 해주긴 하는데, 이게 어떤 재무적인 목표 달성과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지출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공적 지출, 두 번째는 고정비, 세 번째는 변동성 지출, 네 번째는 이제 계절성 지출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적 지출은 뭐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사대보험 나가는 거, 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채를 상환하는 원리금이라든지 주거 관련 비용, 뭐 임차료라든지 뭐 수도, 뭐 전기, 통신비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비 이런 것들 이제 고정 지출을 하고, 변동성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생활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식비라든지 뭐 외식비, 뭐 여가비, 휴가비, 뭐 옷값, 술값 이런 것들이죠. 그럼 애들 용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절성 지출은 자동차세를 뭐 1년에 이제 2번 내잖아요. 자동차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명절 때마다 나가는 명절비, 아니면은 여름에 휴가 갈 때 하는 여름 휴가비, 이런 것들은 이제 계절성 지출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나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찾으실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욜로 열풍이 불면서 저희가 이제 즉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저도 어젯밤 이렇게 즉흥적으로 좀 긁은 그런 좀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 네. 욜로 하다가 글로 갈 수 있어요, 정말. 이 지출을 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사실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찾아내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변동성 지출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저 어제 또 기분이 나가지고 오늘 택시비 내가 다 쏜다 이래가지고 어제 택시비가 15만 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소비 패턴을 파악했으면 다음 단계로는 본인에게 맞는 종잣돈 액수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무리하게 해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빨리 모을 수가 없잖아요. 다음은 이제 그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 방안은 크게 이제 3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지출 통제, 지출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예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아있는 돈들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이 3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지출 통제.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저희가 다이어트 한다고 결심하고 먹는 거 줄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출을 확 줄이라고 하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는 사실 좀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변동성 지출액이 한 90% 정도만, 원래 쓰던 거에 한 90% 정도만 쓰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0만 원 썼는데 다음 달에 90만 원 썼다. 그럼 10만 원 남잖아요. 남는 돈을 예비자금 통장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특정 외식비 얼마, 의복비 얼마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는 연동비 전체 포션을 줄이라 이런 뜻인가요? 네, 자꾸 이제 줄여라, 뭐 의복비 줄여라, 술값 그만 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술 먹고 또 떡볶이 사 먹고 이러니까 도라비 타고. 그러니까 여기 또 다시 또 늘더라고요. 사실 연간으로 따지면 120만 원이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금으로 6천만 원 정도를 은행에 넣어놨을 때 2% 이자를 받는 금액과 동일한 거니까 사실 또 작다고만은 볼 수 없죠. 그리고 이제 90%로 줄여서 생활이 익숙해졌으면 이제 80%로 줄여보고 또 70%로 줄여보고 몇 프로가 이렇게 줄여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이렇게 살아 하다가도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싫은데 참.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로 써야 돼요, 체크카드로 써야 돼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일리지를 워낙 많이 쌓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다 이용해요. 사실 신용카드 사용은 자제가 잘 안 돼서 체크카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또 체크카드는 바로 또 통장에서 빠지니까 그것도 별로. 우리가 이 체크카드 통장에 내가 한 달에 쓸 돈 뭐 90만 원이면 90만 원 넣어놓고 이것만 쓰라는 거죠. 네. 그런 거구나. 네, 그런 의도였어요. 딴 게 아니라 예비 자금을 마련하자인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달에 이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비용이 좀 더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수입이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비 자금을 마련해서 관리하자는 거죠. 살면서 사실 안 아프고 안 다치면 좋지만은 이제 갑자기 아플 수도 있죠. 그리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을 못하게 돼서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사실 크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비 자금을 항상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 예비 자금은 어느 정도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예비 자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 월 평균 지출액의 3에서 6개월치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현명한 농부는 풍년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도 저수지에 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 클래스 보소. 정말 많이 올라오셨어요, 권혜 교수님. 올라오면 마음이가 우리 그래도 돈은 상님이 제일 많이 받죠. 예비자금 이제 운영과는 별도로 이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좀 체크도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예비자금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들에 대비인데 사실 어떤 질병이라든지 뭐 사고, 뭐 심하게는 어떤 사망 이럴 때 이제 오는 어떤 경제적 리스크 여기에 대한 어떤 또 대비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저도 외벌이다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게 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엊그저께 딸내미가 독감이 걸렸는데 저도 갑자기 그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나 독감 걸리면 이제 저희 이제 시즌인데 일 못 하잖아요. 그게 또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딸 아픈 거도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못 간다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가장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한다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보장성 보험에 대한 체크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의료보험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암에 걸리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막 90%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들었어요. 질병에 대한 치료비가 별로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래도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질병을 치료할 때 우리가 병원에 가 있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입 보전까지는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의료보험이. 최근에 이제 암보험 같은 보험은 어떤 치료비 보전 목적도 있지만은 사실상 내가 병에 걸려서 아픔으로써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이제 벌어들이지 못하는 수입에 대한 보전 목적도 크죠. 요약하면 이제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월 평균 지출액의 3에서 6개월치는 이제 예비 자금으로 모아두고 이와는 별도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자는 그런 뜻이죠. 뭐 얼마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평균적으로 본인 수입의 한 5%에서 7%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고 얘기는 해요. 가장들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저도 한 죽으면 5억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수익자를 좀 바꿀까. 6%? 엄마는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종신보험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이제 피보험자를 해서 종신보험 들었는데 그걸로 엄청 싸웠어요. 내가 죽길 바라는 거냐. 왜 종신보험 왜 드냐. 요즘은 종신보험이 그냥 생활자금으로 나중에 전환이 되고요. 연금으로 전환되는 그런 종신보험
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근데 이제 시간 좀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는 투자 방안하고 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역시 잘 거네.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 이건 항상 어색한 것 같아.